3강 이어서 제4강 숏 러닝 해서 핵심 단기학습인데 핵심 문제 갖고 단기학습을 하겠다. 그 얘기죠. 자, 1번부터 나가면, 자, 1번 고대 로마 아시죠? 그리스 다음 로마가 되죠. 로마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 봅시다. 인슐라, 보통 인슐라 상관없겠죠. 읽는 데는 인슐라는 다층, 여러 층이죠. 여러 층. 그러니까 한 개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다. 집밥 주고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파트죠, 아파트. 그죠? 그런데 아파트 집합 주거인데 참고로 알아두실 게 인슐라는 서민 아파트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인슐라는 로마 시대 때 인슐라는 뭐다? 서민 아파트 끝. 그 다음 콜로세움이라 그러는데, 콜로세움 그러면 경기장이죠. 우리 그 영화에서도 보면 전쟁 포로 그리고 사자랑 싸우는 거 봤죠? 그런 거기에 쓰였던 경기장이다. 됐습니까? 이제 우리 포로하고 사자가 왜 나와? 하여튼 그 콜로세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1층에는 도릭 오도라고 그러는데, 자 봅시다. 저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오도에 대해서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오도에 대해서 써놨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 외우세요. 다. 그리스 3호도. 예? 오도는 뭘 말하냐? 기둥의 형식을 얘기해요. 기둥의 형식, 도릭, 이오닉, 코린트 세 가지가 있는데, 도릭 방식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두라고 표현하는데 기둥머리가 단순해요. 그 다음에 이오닉은 특징이 뭐냐? 요거를 끝부분이 이렇게 말렸는데, 우리 그 네이버 검색하거나 보면, 네이버 검색해 보면 여러 사람이 표현을 해놨어요. 고사리다, 회오리 모양이다. 그런데 이거의 명칭이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볼류트라고 한다. 암기를 해두시고, 우리 요게 공처럼 생겼죠. 볼. 이렇게 외워두시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암기를 한다. 기억을 하려면 그렇게 기억한다. 자, 코린트 방식은 뭐냐?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칸더스 잎이라고 해요. 우리 잎 그러면 요런 거 식물의 잎 이해갑니까? 식물의 잎. 그 아칸더스 잎의 형태의 그림을 이런 형태의 잎의 형태를 여기다가 조각해서 붙여놨다. 그죠? 여기는 아칸더스 꽃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런 형태가 코린트라고 한다. 그 얘기죠. 3호도 뭐냐? 도시인데 이코야. 도이코. 이도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도이코로 외워주세요. 그리고 볼리투, 아칸더스 잎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 그럼 그리스 이후에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는 5호도가 있는데 이 5호도에는 더스칸, 그 다음에 컴포지트가 2개가 더 들어. 도이코에다가 덕컴이야. 닷컴이 아니라 덕컴. 알겠어요? 더스칸에서는 그러니까
도릭이 발전한 형태가 더스칸이 됩니다. 도릭의 단순한 형태가 발전한 게 더스칸이고, 그 다음에 볼류트하고 아칸더스 이거를 합친 거, 그거를 합쳤으니까 컴포지트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핵심 단기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줬으면 좋은데, 이제 이런 내용은 알아두시는 게, 자, 경기장에는 콜로세움 1층에 기둥은 무슨 형태다? 도릭 5도다. 맞습니다. 암기를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제 바실리카 울피아라고 그랬는데, 우리 바실리카 그러면 뭐 왕실, 왕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법정,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바실리카 그러면 법정, 이렇게 생각을 해 두세요. 울피아는 황제를 위한 신전에서 배럴 아치로 된 터널이다. 아치 터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터널식으로 된 아치다. 이렇게 볼트다. 터널 볼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된 게, 돌을 요렇게 붙여댄 게 여기가 터널이죠. 터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고 돌이 요렇게 있는데 요게 아치야. 볼트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요렇게 연결이 쭉쭉쭉쭉 되어 있다. 그죠? 요런 방식을 뭐라 그런다? 배럴 볼트라고 하는데, 이 배럴 볼트는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바실리카 울피아는 법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법정. 이렇게 기억하시고, 로마 시대고 배럴 볼트는 로마네스크 때 나오는 터널식 형태, 아치형 터널이다. 아치형 터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판테온이라고 그러는데, 판테온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그림 있는 거 다 지어버리고, 판테온 신전이라고 그러죠. 신전. 뭐냐? 여러 신을 모신 그런 건물을 판테온 신전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는 원형으로 요렇게 만들었는데, 드럼통 아세요? 드럼통. 건물이 드럼통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로툰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다? 드럼통. 원형 드럼통. 드럼통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드럼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는 요 위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붕은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냐? 돔 구조로 설계를 했다. 그 얘기죠. 돔이 뭡니까? 축구공의 절반을 잘랐어. 축구공의 절반을 잘라서 여기다가 딱 엎어놓는다. 예, 여기다가 딱 엎어놓으면, 그저 축구공의 절반을 올려놓는 걸 돔이라고 표현합니다. 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너무 자주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좀 자세히 설명하고, 이제 5강까지 그 학야 10강까지 해서 중요한 건 자세히 설명하고, 쉬운 건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여기는 현관이 있고, 기둥이 저 신을 모신 로툰다 돔까지는 10주, 이게 10주가 됩니다.
기둥의 열에서 기둥이 쫙 배치가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공간은 여기 뭐냐, 현관과 열주로 된 공간과 로툰다 도움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전이 공간. 예, 전이란 말이 전달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쭉 들어가는 공간, 신에게 가는 연결된 공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판테온 신전의 형태인데, 여러분들 예, 이거 참고해가고 네이버 검색해보면 이 그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판테온은 거대한 돔을 얹은 로툰다. 맞죠? 얘가 요게 로툰다고 드럼통, 돔은 축구공 절반, 그 다음 열주현관은 기둥이 쫙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그게 판테온 신전이다. 그래서 답은 3번 바실리카는 로마 시대 법정, 그리고 베럴 볼트는 로마 네스크 시대의 터널 아치, 터널 볼트,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안개를 딱 해주세요. 터널 아치 이렇게 알아주시면, 자, 그럼 다음 이제 2번 문제가 됩니다. 2번 다음 중 단독주택의 일반 주택이죠. 현관 들어가는 출구죠. 위치 결정에 가장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방이 이거죠, 이거. 그 다음 주택의 층수, 거실의 위치. 답은 4번 도로와의 관계. 도로가 있으면 여기 그 담장이 있고, 여기 예? 대문이라고 그러죠. 건물이 있다 그러면 예? 현관을 여기다 둘 것이냐 여기다 둘 것이냐. 그러니까 현관의 위치와 가장 관계 있는 것은 도로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한번 자 해설 잘 써놨네. 현관의 위치는 도로의 위치, 대지 및 건물의 형태, 방위 순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현관 위치는 방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사무소 건축의 코어, 우리 그 건물의 중심에 배치할 수도 있고 측면에 배치할 수도 있고, 코어, 계단실 있고 화장실 있고 승강기 있고 파이프 서포트 있고, 그런 부분을 코어라고 그러죠. 코어. 사무실에서 옳지 않은 것은 사무소 건축의 코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코어 부분에는 계단실도 포함된다. 맞죠? 보통 승강기 옆에 설치합니다. 코어 내의 각 공간은 각 층마다 공통 위치에 두도록 동일 위치에 쫙 설치를 해야죠. 계단이 옆으로 가면 서로 맞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 배관도 문제가 되고, 코어 내 화장실이 있습니다. 외부 방문객이 잘 알아볼 수 없는 게 숨겨놓습니까? 답은 3번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한다. 그 다음에 4번의 엘리베이터 홀은 출입구 문에, 그러니까 그저 엘리베이터 홀은 층으로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홀은 출입구 문에 근접시키지 않고, 맞죠? 예, 최소한 2m 이상은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구와 엘리베이터 홀은 2m 이상 띄워야 한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좋습니다. 자, 극장 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극장 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시니어 마치는 뭐냐면 이거를 말합니다. 우리 이제 그 프로시니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거를
프로시니엄 아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아치고 프로시니엄이라는 말은 액자, 우리 사진 액자 있죠. 그래서 액자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 얘기죠. 이 안에 배우가 연극을 하고 여기는 무대 앞에 또 작은 무대가 있고, 왜 우리 마이크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마이크 놓고 이제 지금부터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 나비 넥타이 메고 나와서 떠들면 여기에 이런 뒤에 여기 뭐가 있냐, 천막 막 해가지고 쫙 펼쳐주죠. 막을 펼쳐주면 이제 배우가 연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관객이 쫙 이제 의자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시니엄 아치는 무대의 액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까요? 요 프로시니엄 아치는 일반적으로 요거와 요거의 비율을 황금비라 그러는데, 황금비는 얼마입니까? 1대 1.618 이렇게, 이게 1이고 여기 높이는 618 높이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 하나 외워두시고, 그리고 무대의 크기는, 무대가 좀 크죠. 무대의 크기는 너비의 프로시니엄 너비의 2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 너비의 프로시니엄 아치 너비 이상 크기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크기로 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 보면 높이가 얼마냐? 6에서 9m.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얼마냐? 6에서 9m고 높이가 6에서 9m고 이 폭이 얼마냐면 1.2에서 2m 정도 되는, 여기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 그 대신 작업 공간입니다. 여기는 작업 공간. 예?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요렇게 해서 요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드 아이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드는 이 격자, 이걸 격자라 그러고, 그죠? 아이언은 뭡니까? 쇠. 그러니까 강제를, 형광을 여기다가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광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이 그리드 아이언의 역할이 뭐냐? 왜 우리 연극하다 보면 요 사람을 매달아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마이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눈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매달 때 쓰는 게 그리드 아이언. 매달 때 쓰는 게 뭐라고요? 그리드 아이언. 그죠? 그리고 그 작업을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그래서 이런 매달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벽 따라 쭉 통로를 설치하는데 명칭이 뭐냐? 갤러리라고 표현합니다. 쭉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플라이 갤러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이거를 깨끗이 지우면 더 좋을런지 그냥 깨끗한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자 이렇게 해놓고 극장 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시니엄 아치는 액자 아치로 생겼다. 아치 형태로 생겼다. 일반적으로 장방형이며 종행 그죠? 요거의 비율이 얼마라고 황금비가 얼마라 그랬어요? 1대 1.618 비율로 이 틀을 만든다. 맞습니다. 프로시니엄 아치의 바로 뒤에는 막이 치는데 아까 지금부터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쫙 두 사람이 나와서 쭉 막을 빼죠. 이 커튼 라인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무대의 폭은 이 폭을 전체 폭을 말하죠. 적어도 프로시니엄 아치의 2배, 깊이는 프로시니엄 아치 폭 이상으로 한다. 되겠죠? 그 다음에 플라이 갤러리는 작업 통로. 뭐라고요? 작업을 위한 통로. 네, 작업을 위한 높이는 6에서 9m 위치로 해서 벽면을 돌아갈 수 있게끔 배경이나 조명기구, 연기자, 음영, 반사파 등을 매달 수 있도록 무대 천장 밑에 철골 아이온. 예? 아이온. 그러니까 그리드 아이온. 플라이 갤러리는 작업 통로라고 그랬죠? 그리드 아이온.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아이온, 플라이 갤러리 여기 열심히 써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시고. 자, 이제 또 이 5번 문제도 엄청 잘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이면 뭘까? 배치하다. 네, 배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작업 공간의 배치.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에 해설을 쫙 써놨는데, 제품 중심 레이아웃. 제품은 이 제품 개념이 참, 제품 공정 고정식 참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는 단일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일 제품. 딱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거야. 그죠? 하나의 제품. 여기는 여러 제품이야. 그래서 다품목, 다종, 요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를 생산한다. 그러면 공정 중심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작업 기계를 이렇게 배치하는데 약간 다르면 요로 간다. 그죠? 그리고 다시 기계가 요렇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이렇게 가고 어떤 제품은 이런 기계 배치로 간다. 그런 내용이죠. 그게 공정주심. 됐죠? 그래서 저기 얘기하는 제품 중심은 대량 생산이다. 대량. 단일 제품이니까 기계 배치해 놓은 게 쫙 그 순서대로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단일 제품, 그걸 제품 중심이라고 표현한 거고, 여러 제품은 주문 생산. 그죠? 주문 생산. 여러 제품은 그게 공정.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고정식은 또 뭐냐? 여기 보면 재료나 조립 부품. 어디냐면 조선소. 배 만드는 공장. 조선소에 요렇게 조선소의 재료와 부품을 고정해 놓고
누구냐? 사람이나 기계가, 조립 기계가 이동을 해서 용접을 해주죠. 사람이 막 이동하면서 용접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을 고정식 레이아웃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5번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프렌트 레이아웃은 공장 건축의 기본 설계와 병행하여 플랜트 레이아웃 그러면 우리가 그 석유화학 공장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설계와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하나 외워두시고, 고정식 레이아웃은 고정식 재료와 조립 부품을 고정시켰다. 조선소와 같이 제품이 크고 수량이 적을 경우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품종, 여러 품종, 공정, 소량 생산이나 주문 생산 위주의 공장에는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이 적합하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계획은 작업장 내의 기계 설비 배치에 관한 것으로 공장 규모 변화에 따른 융통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레이아웃 계획은 작업장 내의 기계 설비 배치에 관한 것으로 공장 규모 변화에 따른 융통성을 고려 대상이 아니라 고려를 해야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